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예상했던 대로, 또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 바흐무트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뒤로 확 밀렸죠. 솔레다르에서 거의 뭐 한 7, 8km 정도를 하루에 러시아군이 밀어붙였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끌어들여가지고 화력 계획 다 수립한 뒤에 그냥 때려 부수는 이 화력 공세를 위한 이 유인 작전이었다라는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러시아군이 입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에서 대규모 동원하고 있죠. 그 동원령 때문에 정말 나라가 썩을 대로 썩은 엄청난 비리,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비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썩은 나라가 이길 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92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거의 3개 대대 정도의 병력이 죽었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4대 격파, 차량 13대 격파. 전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1개 중대 정도의 전차가 사라졌고요. 자, 그런데 포병이 많이 깨졌습니다. 야포 열문 격파, 다른장 로켓 4문 격파. 그러니까 포병이 1개 대대 정도의 포병대대가 사라진 겁니다. 이거 보면 지금 러시아군이든 우크라이나군이든 대화력전을 아주 세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루에 14문의 포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죠.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 제네럴 아토믹스, 미국의 드론 만드는 회사인데요. MQ-9 리퍼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뭐 하느라고 회사에 4대의 MQ-9 리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대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그런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안 되니까 상징적으로 대당 1달러씩 해서 토탈 2달러 받고 주겠다. 그런데 이제 운송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니들이 좀 내라 라고 하는데, 아마 우크라이나가 펀딩을 해서 이걸 받아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리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이락타르 TB2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공격기죠. 15km 이상을 상공해서 작전을 하니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고도에서 때리고, 하드 포인트가 총 7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헬파이어 4발, 또 500파운드 제이담이라든지 페이브웨이 같은 유도 폭탄 뭐 2발 4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장착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거의 전투기급에 준하는, 전투기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이런 그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무인 정찰 드론이죠. 또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인 공격기죠. 이걸 이제 굉장히 비싼데 2달러에 2달러 그러니까 무슨 뭐 햄버거 광고 같은데, 아무튼 2달러에 준다라는 겁니다. 자, 회사가 이렇게 나서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죠. 벨고로드 지역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고, 러시아는 이것을 S-400으로 대응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막 그 불꽃이 펑펑 튀는 동영상 캡처본인데, 이렇게 S-400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염이 터졌는데, 이 전과에 대해서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도 아직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우리가 요격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 안 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뭐 때려서 어떤 전과를 얻었다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오신트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안 준다, NO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 즉 국방부의 실무 차원에서는 여전히 F-16 전투기 공여를 논의 중이고, 이 공여하는 준비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은 안 준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무슨 소리냐, 줘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국방부에서 어차피 저 결국 주게 될 거다 해서 지금 계속 F-16 전투기를 기증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백악관이 신규 군사 지원 22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2조 5, 6천억 정도의 그런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GLSDB가 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런처드 지상 발사 SDB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공중에서 정밀 유도 활공 폭탄이죠. 250파운드급의 폭탄인데 이게 지상에서 이렇게 로켓 부스트를 통해서 발사를 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고고도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활공을 해서 적지로 날아가는데 그래서 150km의 사거리를 가져요. 전투기에서 딱 던져서 활공하는 전투기용 SDB 같은 경우는 고정 표적을 때리는 SDB-1 같은 경우는 110km, 그리고 이동 표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때릴 수 있는 이런 유도형 SDB 같은 경우 SDB-2죠. 이건 72km 날아가는데 이건 이동 표적 안 되고 고정 표적만 때리는데 150km를 날아가니까 거의 뭐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이런 무기, 지대지 공격 무기를 대량으로 준다. 야, 러시아 점점 큰일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세자르 자주포 12문을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세자르 자주포를 추가로 발주해서 지금부터 만들어서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주겠다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12문 추가 공급한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들어서 주겠다. 그러면은 이 프랑스의 지금 현재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이 뭐 전쟁 끝나고 나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준다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서방제 전차 1차분이 140대가 여름 전에 도착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발표대로라면 321대의 전차 공예가 약속되었다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세대 전차죠. 레오파르트 2, 챌린저 2, 그리고 M1A2 이렇게 이 서방제 3세대 전차 321대가 오는데 그중에 1차분 140대는 여름 전에 온다. 여름 전 그러면은 상반기 중에 온다는 말인데 뭐 이 말에 따르면 5월, 6월 이 정도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는 우리는 5주 안에 교육을 끝내고 전차 발송이 목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교육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걸 다 차감하고 나면 이제 2월 중으로 자기네들이 주기로 한 레오파르트 2, A4 전차 14대는 2월 중으로 준다라고 폴란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 서기는 결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우리는 아직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예비대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예비대가 어디 있는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아주 장비를 튼실히 갖추고 있는 예비대가 5개 여단 이상 지금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부대들이 들어왔을 때 진짜 공세다. 여기다가 지금 추가로 서방제 전차 321대, 서방제 장갑차 500에서 700대 이렇게 해서 거의 기갑 군단급의 또 기갑 사단, 기계화 군단급의 부대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완편되고 나면 정말 뭐 올 여름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영TV가 이게 저는 어떻게 이게 방송 검열을 통과했을까 이 전시에 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러시아 국영TV에서 했어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 엄청나게 유명한 밀 블로거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공수군이 개전 후 7개월간 50%가 전사했다. 자, 2월 달에 개전했으니까 7개월간이면 9월까지 50%가 전사했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50% 죽었으면 또 부상자, 중상자 다 합하면 작년 9월부로 공수군은 소멸되었다라는 거고 지금 있는 애들은 그래서 완전 소멸된 거를 바탕으로 다시 만든 9월부터 또 그때 재징병을 했으니까 다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9월부터 또 지금 시간 엄청나게 진행되었고 지금 바흐무트에서 공수군이 엄청나게 지금 또 진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군 또 박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생방송인지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게 방송을 타게 됐는지 참 희한해요. 7개월간 50% 전사했다. 러시아 국영TV 방송 놀랍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러시아군의 그리고 또 바그너 그룹 이 사이에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다. 그 전염병은 에이즈입니다. 아마 이 러시아군과 바그너 그룹 이 자들이 어떤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동성 간에 그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에이즈가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닙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확 떨어지니까 감기만 걸려도 그냥 죽는 거죠. 자, 그런 참 상황이 있다. 어제는 제가 최천군이 이 현장에 온 구경 TV의 그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 융한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군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런 참 비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씁쓸하네요. 자, 러시아의 오신트 소식통이 76 공수사단이 기갑군의 지원을 받아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1근위 전차군의 전차 지원 받아가지고 76 공수사단이 아주 대공세한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들어가면 다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비공식 동원이 시작된 가운데 부패한 러시아 관료들이 이 동원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상층부터 밑바닥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동원 작업이 시작되고 동원 대상이 된 연령대의 남성들 가운데 공포가 확산되자 이를 이용한 관료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시작되었으며, 모스크바는 물론 주요 대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범야권 성향 그룹인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러시아는 아직도 주요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며 대부분의 업무를 종이 서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부 관료들이 결심만 한다면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각 지역 군사사무소에 새로운 비공식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관료는 물론 동원 대상인 남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며, 이 서비스는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자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란 동원 대상자와 관련된 인사 관련 정보를 삭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각 지역 군사사무소 직원들은 지방행정당국과 결탁해 동원이 통보된 대상자의 인사 관련 서류와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한 관료는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병적에 그 어떤 파일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동원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단순 누락으로 얼버무리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료는 그동안 각 지역 군사사무소가 화염병이나 방화 공격에 자주 노출되었던 것은 동원 대상자가 자신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보관된 병적 기록 서류를 없애려고 직접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돈은 좀 들겠지만 방화나 테러 등의 혐의로 감옥에 갈 걱정 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 개전 이후 11개월간 러시아 국내에서 발생한 정부 및 군사시설 공격 범죄는 총기와 폭발물을 이용한 직접 공격 횟수만 779건이 보고됐는데요. 러시아 관료들의 자료 삭제 서비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원을 회피하려는 러시아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담당 관료와의 안면이나 친분에 따라서 적게는 수천 루블에서 많게는 수십만 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인들의 평균 소득을 감안하면 비싼 가격이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한 영국 기반 오신트 네트워크는 러시아가 지난해 1차 동원 당시 드러난 각종 문제와 부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동원 과정에는 대대적인 검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라며, 각 지역에서 극소수로 일어나는 비리면 몰라도 이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 병력 비리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병력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가 만연한 러시아. 정말 이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병무사무소, 각 지역 병무사무소에 모병사무소죠. 여기에 뭐 화염병 공격하고 막 했다. 이게 분노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병적 파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지르는 행동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염병으로 병무 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던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그 나의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인사 파일 이런 걸 갖다 없애버리려고. 왜냐,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저 종이 서류만 없애버리면 나는 안 끌려간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합니다. 이게 이제 인사 기록 인사 파일인데, 여기 이제 위에 성을 적고 여기 아래 이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밀 이런 말입니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예요. 자, 이런 거 이걸 이제 통으로 병적 기록을 없애준다.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받고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엮여서 돈을 받아서 갈라먹는다. 나눠 먹는다. 자, 이건 거죠. 부패한 나라일수록 이런 병력 비리가 만연합니다. 요즘 우리 병력 비리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병력 비리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렵던 시절, 지금보다 더 어렵던 시절, 점점 아마 과거로 가면 갈수록 우리도 병력 비리가 사회 이슈가 되었던 적이 많죠. 그만큼 지금 우리는 발전하고 밝아졌단 말이고, 조선시대 보십시오. 이 서류상에는, 장부상에는 수십만 명의 조선군이 있었는데 실제 전쟁을 해보니까 그렇게 있었습니까? 없죠. 다 받아먹고 그냥 처리해주고 이제 이랬던 게 조선이었는데, 그 조선처럼 지금 러시아가 그렇다. 무기 만들려고 그러면 제대로 그냥 공정 안 거치고 대충 만들어 버리고 그거 또 돈 떼먹고, 또 예비군 물자 150만 벌의 이 동계 물자들, 군복들 다 떼먹고 다 팔아버리고, 정말 그거는 수천억 원의 횡령이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대원이 절반도 없으면서 대대원 풀로 다 있다. 그래가지고 대대원에 대한 보급품 다 받아서 그것도 지휘관 놈들이 팔아먹어버리고, 또 장비 없으면서 장비 있다 그래가지고 기름 많이 받아서 다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제 병력 동원하는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예 돈 주는 사람들의 이 인사 파일을 그냥 없애버리고, 나중에 또 어디 갔어? 왜 안 했어? 쟤는 왜 안 데리고 왔어? 그럼 아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샘 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인 작전에 걸려서 박살나고 있다라는 정황, 그리고 주장이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지역에 그야말로 운명을 건 파상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통 요충지인 바흐무트 공략에 성공하면 정치적 선전 효과도 엄청나지만 차후 도네츠크 지역에서 공세작전을 펴는데 더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별 저항 없이 밀려나는 것 같은 우크라이나군, 알고 보니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 범의 아가리로 머리를 들이민 격이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바흐무트, 솔레다르 일대에서 엄청난 규모의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공세에는 러시아 공수군은 물론 바그너 그룹과 돈바스 반군까지 대거 투입되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미국 동부 시각 1월 31일 저녁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방어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나자렌코 사령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이 일대 공수군 투입을 크게 늘렸으며 여기에 바그너 그룹과 루안스크 제2군단 병력까지 투입해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 동부작전 사령부 세르이 체레바티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고 바흐무트 주변의 상당한 지역을 점령한 것은 맞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전열이 무너지거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이러한 공세를 예상해 몇 가지 대비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에 바흐무트 포기와 전열 재정비를 제안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 지역 우크라이나군이 철수 명령을 받았으며 바흐무트 도심을 비롯한 전선 곳곳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지역의 주요 상징물 근처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을 잇따라 공개하며, 바흐무트는 함락된 적이 없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들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통제 하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바흐무트 북쪽과 서쪽으로 대폭 물린 상태인데요. 지상 방어병력의 거점은 후퇴시켰지만 이는 보다 효과적인 화력전 수행을 위한 전술적 퇴각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일대 포병 화력을 대폭 증강해 바흐무트, 블라우다트네, 크라스나호라 등 러시아군의 주요 진격 거점에 엄청난 양의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1월 31일 공개한 러시아군 통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현장에는 엄청난 양의 포격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통화를 한 러시아인들 가운데 한 명은 지휘관도 죽었고 부지휘관도 죽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화물 300이고 뒷사람은 화물 200이다. 여기는 고기 분쇄기가 돌아가는 지옥 그 자체다 라며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2월 중순 이 일대에 세계 포병 예단을 배치해 바그너 그룹의 인해 전술에 대응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이 포병 전력이 무려 7개 포병 예단으로 늘어났고 화포의 질적 수준도 몇 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모습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원된 제40포병예단과 43포병예단은 각각 미국제 M777 견인 곡사포, 독일제 PZH-2000 자주포, 소련제 2S7 203mm 자주포로 무장하고 있고 예하 부대들이 속속 증원되고 있는 제44포병예단과 45포병예단, 55포병예단, 26포병예단은 세자르와 2S19 자주포, 2A65 견인 곡사포와 하이마스 등의 전력을 갖추고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강철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SW는 러시아가 바흐무트 일대의 장악지역을 늘려가더라도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관측을 내놓았고 대부분의 오신트 소식통들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퇴각과 방어선 조정이 러시아군을 유리한 화력 경멸 사격구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수뇌부는 자신들에게 이제 더는 예비대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최소 5개 예단 규모의 우크라이나군 예비대가 아직 등판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뒤로 확 밀려서 좀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솔레다르 있고 그 솔레다르에서 그냥 며칠간 돈자대에 있더니 하루 이틀 만에 후악 이렇게 8km 정도나 밀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아래 이 지역에서도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고 이 돌출부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자 그랬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 이 솔레다르 서쪽 지역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유인전이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솔레다르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렇게 들판으로 끄집어내면 이제 화력구역을 딱 설정해 놓고 때리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다. 그래서 포병들끼리 직접 전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끄집어내서 포병 화력으로 때려 부순다. 그래서 지금 이 7개 포병 예단이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1개 포병 예단에 3개 포병 대대예요. 플러스 1개 다련장 로켓 대대가 있어요. 그래서 4개 포병 대대가 표준 편제인데 상당히 이제 전쟁도 길어졌으니까 좀 이렇게 데미지도 좀 있고 또 가동률이 좀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풀 편제로 봤을 때 7개 포병 여단 같으면 3개 포병 대대씩 따지면 378문의 각종 포예요. 다른장 로켓 빼고 엄청난 화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통화 감청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300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200도 나오고 막 그러죠. 이게 뭐냐? 300은 전사자 시신을 화물로 이렇게 기차로 시전할 때 300이라는 코드명을 쓰죠. 200은 중상자, 그리고 이제 500은 탈영병 했다가 잡은 놈, 그거 이제 바그너그를 총알바지로 보낼 거, 그게 500 이제인데, 야, 내 옆은 300, 내 뒤는 200이야. 내 옆에 있는 놈 죽었고 내 뒤에 있는 놈 지금 중상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이 야 무릎에 있는데 야 지금 포격 소리 계속 들린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감청 내용도 있고 그만큼 현장의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포병인데 M777 미국제 155mm 견인포인데 얘는 좀 개념 없는 포병입니다. 이 장약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병사인데 담배를 물고 있어요. 이 장약 어마어마하게 잘 타는데 담배째라도 탁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재앙인데 이따위 군기 빠진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건 또 뒤짐지고 서 있어요. 그만큼 전선이 여유롭다. 지금 바흐무트 전방에 있는 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것보다는 조금 상태가 낫다라는 말씀을 오늘 현지 그리고 전 세계 각지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팩트인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